네,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채용 설명회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함께하실 기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건강, 국민의 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험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영 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채용 박람회에서 네. 이제 저희 지원자분들과 이제 만나서 하고 하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이 돼서 아쉽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말하면 유튜버로서 데뷔한 느낌이라서 좀 또 색다른 기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은 상하반기 2번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 궁금해하시니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채용 설명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설명회 시작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 소개는 기관 소개랑 그다음에 공단 채용 방식, 그다음에 채용 규모 과정,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단은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1977년 최초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었고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빠른 수치라고 합니다. 저희가 12년 만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2000년도에 7월 1일에 통합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단이 출범했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1년도에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시작됐고요. 18년도에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1차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2차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과 미션과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현황입니다. 공단은 저희 업무 전직 포함해서 2022년도에 현재 정원이 16,446명입니다. 저희 공단보다 큰 규모가 아마 철도공사, 전력공사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전국에 178개 지사랑 54개 출장소, 227개 운영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지만 전국에 다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이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공단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재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과 행복, 그다음에 소통과 화합, 변화와 도전, 창의와 전문성 이렇게 핵심 가치를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인재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NHIS 이니셜에 맞는 인재상이며 국민을 위한 인재, 정직으로 신뢰받는 인재,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전문성 있는 인재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재상과 더불어 우리 기관에서 신규직을 뽑는 주요 직렬과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건강보험 자격 및 사업장 관리, 4대 보험료 부과, 징수, 그다음 보험금융 관리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건강검진 및 건강검진기관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지사에서 근무하실 경우에는 순환보직 형태로 행정직 업무도 이제 수행하시게 됩니다. 요양직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서비스 이용 상담, 장기요양 기간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산직은 전산 시스템 도입, 개발 및 운영, 정보보호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기술직은 본사 및 지사 사업 관리, 유지보수, 시설공사, 용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채용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지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해당 사항은 이제 NCS 홈페이지를 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예시를 해서 NCS 직무 능력 표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요 대분류에서 공의 경영 회계 사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의 총무 인사, 소분류 인사 조직, 세분류 인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검색 결과에 따라서 NCS 능력 단위, NCS 학습 모듈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직업 교육 들을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공단 지원하신 분들이 직업 교육을 들으실 때 코드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하는데 그 직무기술서에 있는 그 코드를 보시면서 맞추시면서 그에 따른 직업 교육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직무기술서 예시화면입니다. 요거는 21년도 하반기 거고요. 공단은 NCS 분류 체계, 공단 내 외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무기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21년도에 인재상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공단에 지원하신 분들은 직무기술서 이번에 바뀌는 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단을 지원하면서 자소서를 쓰실 때 어렵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직무기술서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자와 우리 공단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고민하시고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직무기술서를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직무기술서랑 여기서 하는 일과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공단 또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해당 사항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기관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22년도의 채용 규모 및 과정입니다. 저희 공단은 아마 디렉토리북에 있는 것처럼 2022년 1,082명 채용 예정입니다. 신규 직원이 900명인데 그중 90명이 고졸 전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대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대졸이 없고 저희가 일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은 약간 100명 정도 채용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지원직 80명. 그리고 다만에 이게 공단의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서 채용 규모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휴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든가 퇴직자가 발생한다 이러면은 그런 결혼이 생기면은 그런 부분을 반영하여 채용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채용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대략 이 해당 규모는 거의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 과정은 일반 전형 경우에는 서류 필기, 온라인 인성 검사, 면접 및 증빙서류 심사 순이며 보훈 또는 장애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리 필기 전형 없이 서류 이후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신규 채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상반기는 3월, 4월, 하반기는 8월 이후 채용 공고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 인턴입니다. 공단은 청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 정책에 따라서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개월 1회 800명 규모로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용 공고 및 시기는 현재 미정이며 해당 사항 역시 정부 지침 또는 공단 사정에 따라 작년처럼 2회 3개월 규모로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년 인턴은 서류 전형 이후 면접 전형 및 증빙서류 심사를 통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인턴으로 근무 시 신규 채용 우대 가점 부여, 취업 지원 및 교육 지원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에는 아까 보셨다듯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직렬별 요구와 능력 단위를 바탕으로 교육, 자격, 경력, 경험 사항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직을 보시면은 건강보험, 경영기획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요양직 같은 경우 장기요양, 경영기획 이렇게 하면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 개발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서류 심사할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류 전형을 통과하시면은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과 법령 직무 시험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합격자분들은 경험 행동 면접과 상황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후 증빙 서류 심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서류 전형에서는 직렬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어학 성적 소지자 또는 공단 인턴 경력자를 포함한 공단 근무 경력자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며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의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 해당 사항은 이제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공고를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 하시면 작년 하반기 공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량 평가는 학교 교육, 직업 교육, 경력, 경험 사항과 우대 가점을 반영한 평가라고 있고요. 정성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전형 저희가 우대 사항이 있는데요. 공단은 강원 지역 인재, 청년 인턴 근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사회형평 대상자, 공단 근무 경력자에게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작년 하반기 공고문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필기 전형 경우에는 NCS 직업 기초 능력은 총 60문항으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각 20문항 출제되며 전산직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전산 개발 기초 능력 문제가 총 50문제 출제됩니다. 직무 시험은 전 직렬 동일하게 20문제가 출제되고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지난 하반기에 다대 다에서 다대 1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험 행동 면접은 작년과 동일하게 그 상황 면접의 그 경험 행동 면접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질문하는 방식이고, 상황 면접은 이번에 토론 면접 대신 바뀐 건데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지원자가 공단 직원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보는 면접입니다. 즉 지원자의 생각이나 미래 행동 의도 등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빠르게 얘기한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용 설명회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하셨던 채용 계획이라든지 또 채용 제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유튜브를 지금 함께 하시면서 또 메타버스에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질문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역시나 꿈의 건보라고 하시면서 지금 깐부님께서 꿈의 건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꿈의 기관인 우리 건보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함께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채용 계획에 대해서 아까도 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채용 계획은 보통 네. 아직 지금 저희가 입찰 진행 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은, 보통 저희 공고문이 올라간 거 보면은 보통 3, 4월에 상반기가 올라오고 8, 9월에 이제 하반기 보통 8월에 하반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서 뭐 채용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도 이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인원 같은 경우도 네. 상반기 하반기도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갈 것 같아서 이제 800명 총 900명 규모에서 절반 정도씩을 상반기 하반기 뽑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네. 저희가 이제 실제 계획이 나오고 올라봐야지 알기 때문에 조금 인원의 변동이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채용 담당자님께서 지금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미팅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언제 또 채용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혹시 전년도부터 계속 준비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진 채용 제도가 혹시 있을까 가장 궁금해하시거든요. 올해 건강보험공단에 달라진 채용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 면접이 이제 다대 다에서 다대 1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네.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대 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 다대 1 같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역량을 더 펼치기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대 다를 했을 때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답변을 준비하는 게 앞에 해버리면 잘라버리면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다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다만 단점은 이제 쉴 틈이 없이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공단을 준비하신 분들 있으면은 그런 면접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론 면접이 지금 없어지고 상황 면접 네. 바뀌었는데, 뭐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이제 토론 면접의 약간 연장선이라 보시면 되는 게 더 옳다고 보는 게, 저희가 주어진 상황이 토론 과제처럼 이제 상황도 이제 지원자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너무 상황 면접에서 PT를 준비해야 되는 거냐 발표를 잘해야 되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면접관님들이 네,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답을 할게 유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잘 펼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채용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인 거죠? 이번에 이제 계획이신 아니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작년 하반기에 한번 했고. 네, 어떠셨어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반응이 4대 다에서 4대 1로 바뀐다, 또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 이렇게 상황 면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군이 없다고 해야 될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면접을 해보면은 이제 다대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반응이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했나 못했는지 좀 느낌이 오는데, 다대일하면 이제 본인의 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대답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그러신 분들 좀 있었나 봐요. 그러면 되게 속상해하시고 많이 그러시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 건보 얘기하면은 다들 면감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면접 까보기 전에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면접을 무조건 말을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네.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면접자의 질문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나 아니면 자기 자랑을 또 하셔가지고 좀 핀트에 벗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좀 오해하신 경우 있더라고요. 나 너무 잘 봤다. 근데 오히려 대답을 잘하신 분들이 좀 말 한두 개 실수했다고 못 봤다고 우울해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차분하게 준비하신 대로 하면은 더 좋은 결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또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대일 면접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토론 면접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대신 상황 면접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좀 궁금합니다. 토론 면접은 그래도 주제를 또 정하고 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차분하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려고 지금 틀어놨다가 네, 볼륨이 좀 켜졌는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상황 면접을 볼 때 저는 좀 구체적인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을 볼 때는 주제를 주시고 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주시잖아요. 네네. 네, 상황 면접도 그럼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상황 면접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이제 경험 행동 면접을 한 이후에 그 저희가 제시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이제 1분 정도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보시면서 그 질문을 읽고 네, 면접관님한테 이제 준비 다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1분이 좀 짧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관님한테 조금 요청을 드리면은 뭐 10초, 20초 더 받아서 충분히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답을 합니다. 보통 주제는 이제 공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단 직원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장교양인 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은 국민소통방 이런 데 가시면은 이제 공단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주제라든가 뭐 기사라든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준비하면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자 지금 유튜브의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바로 유튜브 질문을 좀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 하반기 면접 전형 탈락자입니다. 우리 박지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면접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면접 전형이 이게 면접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아마 면접 전형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계속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접 연습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하시면서 저는 스터디를 많이 했고 제 기준을 얘기하면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지원자들 간에 피드백을 많이 했습니다. 피드백도 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촬영까지 해서 제 습관이라든가 뭐 네. 그런 게 있으면 또 고쳐가지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했으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브레이브 사운드 같은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하니까 좀 아, 자연스러워지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교정을 하는 것도 내가 못 보는 게 있고 좀 난이도를 올려서 내가 면접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족 앞에서 하는 겁니다. 가족 앞에서요. 예, 그럼 네, 좀 네. 낯간지럽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겨내고 할 정도면은 웬만한 어려운 상황도 긴장되는 것도 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낯선 분들과 또 낯선 공간에서 면접을 치른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드실 텐데 직접 촬영을 하시면서 또 피드백을 들으시면서 연습을 또 하셨다고 우리 채용 담당자님께서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지금 서류 전형에 통과를 하셨기 때문에 네. 면접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시면 올해는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서류 합격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워서 네. 어렵지만 서류 같은 경우 뭐
저희가 정량이든 정성이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뭐 어느 것도 소홀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준비를 다 잘하셔야 된다는 답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보험공단의 경쟁률이 굉장히 제가 네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작년 하반기 기준 대략 40대 1 정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40대 1일까요? 일단 전체적인 수치이고요. 이제 네. 만약에 대략적으로 제일 많이 뽑는 이제 행정직 6급 음, 음. 가 저희가 이제 6급 갑에서 가로 바뀌었는데 네. 6급 가 기준으로 하면 38대 1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 보통 30대 1 이상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에는 건강직 채용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건강직 채용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건강직 같은 경우에도 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채용 시기 같은 경우에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답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직 한 음. 3월 정도 돼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또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예정인데 그때 공고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류 평가를 하실 때 혹시 자격증 하나 추가하는 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절하게 지금 질문 주셨어요. 트리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대 가점을 드린 자격증을 이렇게 명시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자격증이 더 있으면은 남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추가하는 거는 뭐 도움이 된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뭐 당락의 결정을 된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권역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권역별의 상황에 따라서 음. 더 훌륭한 지원자들이 그쪽에 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네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물론 뭐 채용 계획이 없다든지 또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젠디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제 아마 블라인드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해당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작성할 때 가족 구성원 중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계셔서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라고 작성을 하면 블라인드 방식을 위반하게 되는 건가요? 직무나 지원 계기 관련 이야기라서 작성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위원들이 음.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은 다만 그 저희가 면접 전형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블라인드라는 걸 고의적으로 이분이 위배한 게 아니면은 써도 무방한데 보통 같은 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은 어느 기관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기관에 근무하는 뭐 네. 지인 뭐 친척을 통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블라인드 위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이 좀 있으셨습니다. 네. 네. 자, 서류 전형에서 한국사 1급, 한국사 2급 간에 점수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어, 물어보셨고요. 이거는 비밀상에 말하기는 뭐 어렵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네. 1급하고 2급하고 네네. 차이가 네. 없을 수는 없죠. 그런 없을 부분 순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급수에 따라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난이도는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점수가 들어간다고 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거 질문하신 이유가 왜냐하면 네. 한국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음. 붙으신 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까랑도 똑같지만은 자격증 자체가 음. 뭐 점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고 점수가 발생은 맞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합격이 당락에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없네요. 명쾌한 답변이시죠. 꼭 네. 그것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붙는 것은 아니다. 또 네네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또 이렇게 별표를 막 그리시면서 지금 올려주셨어요. 우리 이진솔님,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내의 시행령도 필기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직무능력평가 필기시험 범위 작년과 똑같은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직무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도 지금 아까 계획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필기 시험에 들어간다는 게 아마 NCS 직무 능력에 직무 기초 거기 직업 기초 능력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 직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일단 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공고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필기가 들어간다는 게 좀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저 지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될지. 네, 아마 네. 정말 답답한 마음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을 건데 정확한 내용 채용 공고라든지 또 정확한 것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공감이 되는데 우리 취업 프리패스님께서 인사 담당자님께 질문 주셨어요. 네. 현직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업무를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민원 상담하니까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업무가 자체가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처음 오자마자 바로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데 뭐 좀 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기들도 다 한 번씩 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네. 다 이제 베테랑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 기간을 지나면은 수월하게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들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 입사하실 분들에게 조금 네네. 유의하실 내용이라든지 좀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 네. 민원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령도 잠깐 좀 알려주실 수 아, 있으세요? 네. 그게 그런 조금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어려운데 음. 근데 사실 그거는 부딪혀보고 뭐 좀 저도 한번 술 먹고 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 없지만 다만 네. 중요한 거는 저희 기관이 일단 음. 저희 조직 문화가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거 느낄 수 있을 때가 이제 내가 어려움을 느꼈을 때 음. 주변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민원인 되게 뭐 욕설하거나 이렇게 위협을 당했을 때 주변 직원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극복해 가면은 그게 가장 꿀팁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동료를 믿고 같이 일하는 게 가장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동료를 믿고 같이 하는 게 꿀팁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또 어떤 그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근데 사실 인턴이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IT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자유로운 수평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뭐 이렇게 단학가로 나가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부장님이나 뭐 위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건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동료 과장님한테도 뭐 부탁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조직 문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 기준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요새 육아휴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육아휴직이나 뭐 그런 관련된 뭐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수는 다른 뭐 좋은 기관들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복무라든가 이제 그 복리후생 다른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 기관 좀 최상위권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조직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할 때 네.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예.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시험을 한 3번 정도 봤었던 친구가 그 모의 면접에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질문에 답을 못했었는데 공식 질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기관에서 가장 원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이고 또 그 바라는 그 인재상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 그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 요즘에도 많이 하시나요? 지금 저도 지금 약간 어려워가지고 당황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공단에 대해서 음. 어떤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구체적 인재상이 뭔지 이렇게 네.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예 그렇긴 한데 뭐 사실 인재상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다들 읽어보시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음. 본인의 경험 풀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걸 준비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약간 그게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네. 대답이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를 제가 한번 들으면은 좀 아무래도 더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조직 문화라든지 예. 또 기관에 대한 또 기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네. 드리면은 가끔씩 저희 그 기관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궁금하신 분들 직접 오셔가지고 찾아뵙고 네네네. 물어본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셔서 물어보세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와. 자기 저번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몰라서 왔다고. 그래서 네네. 저희 그때 당시 지사장님이랑 저랑 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 가끔씩 그렇게 질문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제가 얘기하면 직접 가서 하시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만약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직접 방문하신 것도 답이라고 와, 생각합니다. 네. 직접 가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함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질문에도 항상 많이 나오는데 또 쉽게 정보를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앞으로의 중점적인 미래 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것들에 좀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앞두는 거는 이제 부가체계 개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성 강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건강 관리 쪽 업무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저희 공단 유튜브 쪽을 보시면은 그 공익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면은 공단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구나, 공단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제일 핵심적인 사업은 이제 부가체계 2차 개편, 이게 제일 핵심 업무, 제 핵심 과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과제를 또 이렇게 키워드로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서 질문 주신 전반적인 내용이 채용 계획이라든지 또 세부적인 그 채용 제도, 어떤 것들이 가산점이 되느냐 등등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사 담당자님께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채용 공고나 또 추후의 답변을 또 저희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또 우리 기관에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자, 키워드로 말하는 우리 기관입니다. 앞에 보시면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채용 담당자님께서 자, 작성을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친구들 해시태그 달아서 간략하게 키워드 작성하시잖아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땡땡땡이다. 우리 기관을 뭐 은유를 하셔도 되고 직접적인 표현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네. 이거 큰일 났네. 자,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여러분들 지금 요게 지금 정말 찐 라이브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황을 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또 달아주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 지금 질문이 좀 멈춰 있기도 한데 계속해서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질문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모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까?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영상 촬영되고 있는 내용들은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세지정연구원의 유튜브와 또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후에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0초.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땡땡땡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기관 좀 예를 들자면 우리 기관은 뭐 나무입니다. 숲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은유도 하셨어요. 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마이크를 들고 우리 기관을 지금 은유로 표현을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막 컨닝한 건데 버팀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 우리 공단이 이제 묘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사회보장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년기는 처음에는 지금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냐, 왜 이렇게 오르냐 하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축하드립니다. 돈을 많이 버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건강보험을 많이 내지만 나중에 노년기에 되시면 여러분들이 버티는데 버팀목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혜택이 더 내시는 것만 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생에 있어서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팀목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버팀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꿈의 그 기관에서 여러분의 그 버팀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뭐 질문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추후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지금
라이브인데 진짜 라이브라서 지금 약간 좀 당황한 부분이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사람 비대면을 하니까 어떨까, 좀 자연스럽게 설명이 잘 될까 했는데 오히려 또 이제 사회자분이랑 재밌게 해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 지원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고, 뭐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 저희 지원자분들이 지원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이 지원하시는데 저희가 다 모시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뭐 이제 어쨌든 저희 기관이 합격하셔가지고 분명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있으면 다른 기관 가지 말고 우리 기관에서 평생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좀 떨리네요. 네,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